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요, 윤석열 검찰 시절에 이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메간통급 의혹이 아주 강타를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요. 지난 2020년 4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총선 개입을 위해서 국민의힘한테 대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의 송파갑 국회의원이던 김웅 의원이 네.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갖다 준 사람이 손준성 검사, 당시의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네. 차장검사였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보좌관이었죠.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예전에 범정이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각계와 검찰 내부의 주요 동향들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발장의 첫 페이지에 고발인란은 비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고발장의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럼 어떤 사람을 고발을 하라고 적혀 있었느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네. 그리고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7명이 적시돼 있었는데, 이 언론사 관계자들은 당시에 이동재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주도했던 MBC 기자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관련 기자들, 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세 사람이 적시돼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네.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 이렇게 세 사람이 적시돼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실제로 검찰총장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언론사와 혹은 정치인들을 국민의 힘을 통해서 대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게끔 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이 벌어졌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청부한 거잖아요. 청부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네.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4월 3일 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에 그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그 이철 그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해서,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과 신라젠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을 보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청부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유시민 이사장을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사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했다. 그것도 공당에게, 제1야당에게 했다라고 하는 충격적 사실이 이번에 심지어 물증까지 얹어져서 그 고발장이 지금 사실 기사 안에 공개가 돼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특종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황당한 내용의 기사고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총 8개의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기사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기사고요. 2번, 3번, 4번 기사는 각각의 그러니까 뭐 고발장의 형식과 그 내용, 그리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그 소개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가가 다 적시가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기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당시 배경 설명 등등도 들어가 있는 기사가 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에 의하면 당시가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게
이 이동재 그 관련된 보도가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지시한 그 다음 날 바로 이 고발장이 그 접수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물증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물증은 일부만 공개됐는데 네. 일부 공개되어 있는 것에 그 지금 추가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또 이 뉴스버스가 갖고 있는 그 증거물의 힘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보도들까지 취합을 한다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책 그 담당관이 그냥 마냥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심지어 이 기사 안에도 있었지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라고 생각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사실은 사실상 이렇게 고발장이 전달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버스 측에서 4차례나 연락을 취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갖다가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뉴스버스는 반론까지도 네. 맨 마지막 8번째 기사에 실은 상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보복성 공작을 주도한 거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밝혀지거나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그럴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이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은요. 대검의 감찰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을 한다라는 입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동시에 법무부가 공동으로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강력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이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당시에 자신의 사적인 어떤 복수를 위해서 대검의 간부들을 활용해서 사실상 검찰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협조한 사람들은 전부 검찰을 사유화하는데 협조한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각한 게이트를 더군다나 이게 선거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 그러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됩니다. 네. 선거법에는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권력을 함부로 활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벌금형이 이 정도 그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고요. 네. 실형이 됐을 때는 사실상 그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기가 되는 것이죠. 박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의혹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점점 밝혀지는지 이제 매일 하루하루씩 터질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